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요즘 들어서 가게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한 차량들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지비가 저렴한 차종들, 그 중에서도 유지비가 끝판왕급으로 저렴한 두 차종을 놓고 어떤 차가 나한테 더 적절한 차량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차로 비교를 했을 때는 전기차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 대비 신차 가격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초반 목돈이 더 필요한데 전기차는 좀 부담스러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고차로 오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 대비 전기차가 감가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중고차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비교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차가 더 적절한지, 그리고 각각의 차량에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오른쪽에 있는 투싼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EV6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에요. 일단 두 가지 차량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두 차량은 생각보다 흡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투싼 같은 경우에는 SUV이긴 하지만 전장 재원이 한 4,640 정도가 되죠. 근데 EV6도 4,6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EV6 SUV로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둘 다 준중형급의 SUV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투싼 같은 경우에는 1.6L 터보 엔진에다가 모터 44kW급을 더해서 230마력을 내고요. EV6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총 3개예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160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가지고 있지만, 롱레인지 버전으로 올라가면은 한 225마력 정도 되는 싱글 모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층 더 올라가서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은 출력이 300마력대 이상으로 올라가죠. 근데 제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에다가 투휠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한 225마력 정도가 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투싼 하이브리드나 EV6나 거의 비슷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거나 이런 가속력 있게 느껴지는 거는 EV6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6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투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출력을 내기까지에는 터보가 돌아가는 그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가속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EV6가 조금 더 낮긴 하겠지만, 공차 중량에서는 EV6 같은 경우에는 1.9톤이 넘어가지만 투싼 같은 경우에는 EV6보다 훨씬 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투싼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차량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옵션에 있거든요. 옵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차량의 옵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트림 인스퍼레이션을 들고 왔고요. EV6 같은 경우에도 에어, 어스, GT라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지만 어스 버전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량은 모두 다 풀옵션급에 해당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옵션들 중에서도 이 휠 옵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을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EV6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 차량 모두 휠 옵션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 휠 인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EV6 먼저 열어보면은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딱 준중형 SUV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뒤쪽 디필러를 이렇게 약간 해치식으로 깎아 놓다 보니까 이 높이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대신에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적죠. 트렁크를 딱 열어서 보면은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길이면에서는 살짝 손해를 보지만 높이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두 차량 모두 다 확인을 했을 때는 공간성만큼은 투싼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 차량 모두 트렁크가 딱 열려 있는 것들을 보면은 투싼 하이브리드가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넓게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내에 있거든요. 실내에 들어가서 이 두 차량의 옵션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차량을 1년 동안 유지했을 때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이 차량들을 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과연 나에게는 어떤 차량들이 더 어울릴 만한 건지, 그런 것들까지 한번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EV6 실내를 타서 한번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딱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는데 EV6는 에어, 어스 이 두 가지 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스 트림이 들어간 걸 좀 더 추천드리는 바예요. 왜 그러냐면 에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추가해야 되고 저것도 추가해야 되고 이것도 추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택할 옵션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웬만하면은 어스 트림을 구매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제가 아까 실내에서 옵션 차이가 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보조 옵션이 제일 크게 올려봐야 HDA1이 들어가지만 이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트림으로 올라왔을 때 HDA2 버전의 주행보조가 들어간다.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EV6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더 EV6가 더 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센터 콘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물건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실 거라든지 보틀 같은 것들을 넣는 거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이 의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파 가죽 시트를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훨씬 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기차는 충전을 꽤 자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EV6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싱글 모터의 롱레인지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요즘같이 일평균 기온이 한 20도에서 25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때에는 에어컨을 틀고 주행을 하더라도 평균 전비가 6 이상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평균 전비가 지금 6.5 정도가 찍혀 있고 배터리가 28% 남아있는데 155km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100% 전기를 모두 다 사용을 한다고 하면 총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77.4kWh가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100% 정도 충전을 하면 500km는 그냥 무조건 간다. 정말 막 밟고 다니는 이런 정도가 아니면 보통 상황에서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 정도는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싼에서도 한번 타보면요, 일단은 투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빌트인 캠, 파노라마 선루프, 플래티넘 4 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풍 시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EV6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행보조 관련된 것들은 안타깝게도 HDA1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현대기아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EV6보다는 뭔가 한 급이 더 낮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EV6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내면은 하이테크라는 옵션을 추가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투싼 하이브리드는 내가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기아에서는 EV6가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한 급 더 높은 차종으로 설계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한 500km 정도를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연료통 52L를 가득 채워서 넣고 다니면 한 달 내내 타시더라고. 보통은 한 달 내내 타셔. 그러니까 52L를 넣는데 평균 연비를 찍는 걸 보면 리터당 한 18km를 기본으로 찍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발컨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리터당 18km를 찍는 거지, 발컨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20km 이상을 찍고 여기서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이 이상으로도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평균적으로 나오는 리터당 18km 정도를 놓고 그렇게 보면은 한 번 주유를 했을 때 900km 이상을 간다는 거잖아요. EV6 같은 경우에는 2번을 충전해야 900km를 갈 수 있는데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으로 900km를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자주 충전을 하거나 주유를 하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거에서는 투싼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투싼 하이브리드나 EV6나 지금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 달 정도를 유지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각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은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차량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출고가 된 차량이고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출고가 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두 차량의 연식이 대략 한 8, 9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EV6부터 한번 살펴보면 EV6는 2022년 당시에 어스트림 출고가가 세제 혜택 받고 뭐 개소세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나면 5,600만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보조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고 보조금이 보통 한 700만 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받았고요. 거기에다가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지자체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해서 어디는 뭐 한 8, 900만 원을 주는 반면에 서울 같은 곳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기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250에서 400만 원 사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받았었거든요.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V6를 구매할 때 신차가가 5,600만 원에다가 내가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신차를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를 할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EV6를 어스트림에다가 다른 아무런 옵션도 넣지 않고 출고했을 때의 가격이 대략 한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EV6를 뽑는데 4,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투싼 하이브리드는 사실 할인이 거의 없었죠. 할인이 거의 없으면서 신차 출고가가 대략 한 인스퍼레이션에다가 플래티넘 옵션을 더하면 한 3,700~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량의 신차 출고가 차이만 놓고 보면은 대략 한 700만 원 정도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EV6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출고된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고 주행거리도 한 35,000km가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의 EV6가 지금 현재의 가격은 3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출고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고 주행거리가 한 10,000km대밖에 안 되거든요. EV6 대비해서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연식도 조금 더 짧은 편이에요. 그런 투싼 하이브리드가 신차 출고 때는 대략 한 3,800에서 3,900 사이 정도였지만 지금 2년 정도가 지나고 10,000km 주행을 한 뒤에는 현재의 가치가 한 3천만 원 초반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을 놓고 봤을 때 3년 지난 EV6와 2년 지난 투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가 주행거리 한 2만 킬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가격 차이가 200만 원 정도로 줄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유지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유지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주행거리가 대략 한 13,000km다 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 통계를 놓고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3,000km를 평균 전비 6km로 주행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집 안에 있는 완속 충전기를 위주로 해서 충전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 완속 충전 비용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평균적인 완속 충전 비용이 한 대략 킬로와트 시당 26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260원 곱하기 평균 전비 6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1년에 13,000km를 타게 되면 5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1년에 연간 세금 13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혜택이 있죠. 고속도로에서 40% 할인 그리고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EV6를 보험료를 내보면 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에어컨 필터 정도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더해서 주행하는데 55만 원, 보험료 80만 원, 1년에 전기차세 13만 원 이렇게 다 더하면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에 반해서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3,000km를 타는데 리터당 18km의 연비 요즘 들어서 평균적으로 가솔린이 리터당 한 1,600원 정도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한 115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세가 조금 더 비싸죠. 1.6리터 터보 가솔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29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비싼데 다행인 거는 보험료에서 조금 더 할인이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60만 원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EV6 대비해서 한 20만 원 정도가 저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뭐 들어갈 게 없나 라고 생각해보면 엔진오일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바꿔줘야 되잖아요. 1년에 뭐 엔진오일 같은 거 한 번씩 바꿔주려면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다 더하고 보면은 1년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2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EV6가 한 140만 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가는 반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20만 원 정도로 두 차량의 연간 유지비 차이가 대략 한 80만 원 정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EV6를 한 3년 정도만 더 끌면 투싼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줬던 초기 가격을 만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숫자들만 놓고 보면 확실히 EV6가 유지비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가성비 있는 선택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각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여기서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전기차 EV6를 놓고 보면 제일 최대의 문제 뭐가 있죠? ICC 문제가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EV6를 구매하다가 얼마 안 가서 ICCU가 터지게 되면 무조건 보증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ICCU 같은 경우에는 10년 16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차를 당장 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끝까지 탈 거야 라고 해서 10년 16만 킬로미터를 넘어섰어. 그 넘어선 후에 ICCU가 고장 나면 보증 수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ICCU가 고장나고 있는 원인이 대표적으로 총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ICCU가 고장이 나서 주행이 불가능할 때 10년 16만 킬로미터가 넘어서 보증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주행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은 요거는 무상수리가 됩니다. 근데 V2엘 충전 그리고 주행이 가능한데 완속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2가지 경우에는 지금 리콜 통지서를 받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10년 16만 킬로미터를 넘어서게 되면은 무상 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보통 ICCU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EV6를 구매할 때 있어서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ICCU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없을까? 라는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대신에 유지비가 저렴한 것,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유소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지방에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방에 놀러 갔어. 기름이 바닥나면 주유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방에 놀러 갔을 때 24시 하는 주유소 본 적 있으세요? 24시 하는 주유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버티다가 근처에 있는 주유소를 가서 주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프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곳에 가서든 고장만 나지 않았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 그 언제든지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제일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그냥 집에 가서 충전기 딱 꽂으면 다음날 아침에 완충된 상태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요게 제일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만 2대를 몰고 있지만 다음 차도 당연히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기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근데 ICCU 때문에 나는 좀 망설여진다 라고 하면은 투싼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투싼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그런 고장 같은 거 정말 신경 쓰기 싫어. 그냥 1년에 한 번 엔진오일 정도 바꾸면서 그냥 한 번 주유하고 1000km 쭉 타고 싶어. 내가 주유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딱 들려서 5분 주유하면 끝이다. 한 번 주유를 해서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온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엔진오일도 바꿔줘야 되지. 그리고 시간 조금 지나면 전기차 대비해서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이런 마모 수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교체해야 되지. 브레이크 오일부터 해서 변속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부품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소모품을 관리하는 게 좀 귀찮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싼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으로서 조금 더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보면 지금 현재의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EV6가 다소 살짝 더 비싸기는 하지만 한 1,200만 원 이내 정도 가격 차이라서 크게 차이 난다 보기는 어렵고 유지비만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전기차가 훨씬 더 유지비가 저렴한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전기차는 자주 충전해줘야 된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단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면서 단점에 추가적으로 ICCU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투싼 하이브리드는 잔고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적으면서 한 번 주유했을 때 오랜 기간 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으로 여겨지면서 내가 소모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못하면 나중에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살짝 단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이 두 차량을 한번 쭉 비교를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안에 있을 때 내가 약간 불안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지비가 훨씬 저렴한 전기차를 선택할지 아니면 불안함이 없는 대신에 유지비가 조금 더 드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